한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 유령이. 낡은 유럽의 모든 세력이 대동단결해서 이 유령을 향해 거룩한 모리 사냥에 나섰다.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와 귀족, 그리고 프랑스 급진파와 독일 경찰 할 것 없이 모두 반정부 세력치고 집권한 적에 의해 공산주의로 폄훼당하지 않은 정파가 어디 있으며, 거꾸로 좀 더 진보적인 반정부 세력이나 심지어 반동적인 적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으며 되받아치지 않은 정파는 또 어디 있는가? 이 사실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우선 공산주의는 유럽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이미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목적, 경향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공산주의 유령이라는 허황된 이야기에 당 자체의 선언으로 대응해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럴 목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공산주의자들이 런던에 모여 다음 선언문을 기초했고, 이것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플랑드르어, 덴마크어로 출간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모든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쉴 새 없이 싸웠고, 이 싸움은 매번 전 사회의 혁명적인 개조나 투쟁 계급들의 공동몰락으로 끝났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시기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회가 여러 계층으로 철저히 구분되고 사회적 신분이 다양한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에는 귀족과 기사, 평민 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 영주와 봉신, 장인과 도제, 농노가 있었다. 게다가 각 계급 안에도 다시 특수한 등급이 존재했다.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근대적 시민 사회가 태동했지만 여기서도 계급 대립은 철폐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계급과 억압의 새로운 조건, 투쟁의 새로운 형태가 옛것을 대체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 즉 부르주아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런 계급적 대립들이 단순한 구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전 사회가 두 개의 거대한 적대 진영,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서로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두 개의 거대한 계급으로 점점 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의 농노에서 초기 도시들의 성회 시민이 생겨났고, 이 시민들에게서 부르주아의 초기 요소들이 발전했다. 아메리카의 발견과 아프리카 우의 항로의 발견은 발행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신천지를 열어주었다. 동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 아메리카의 식민지화, 식민지화의 교역, 교환 수단과 상품 수의 증가로 상업과 항해, 산업은 일찍이 겪은 적이 없는 비약적 성장을 경험했고, 그와 함께 무너져가는 봉건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던 혁명적 요소들도 급격히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껏 봉건적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산업 방식은 새로운 시장의 부상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메우기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매뉴팩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동업조합의 장인들은 이런 산업을 운영하는 중산층에 밀려났고, 다양한 직인단체들 사이의 분업도 개별 공장 내의 분업에 쫓겨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에도 시장은 점점 커져나갔고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이제는 매뉴팩처로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급기야 증기기관과 기계장비가 산업 생산에 혁명을 일으켰다. 매뉴팩처 자리에 근대적 대공업이 들어섰고, 산업 중산층 자리에 산업 백만장자, 즉 전 산업 군단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근대적 부르주아지가 또아리를 들었다.
대공업은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준비된 세계 시장을 만들어냈고 세계 시장은 상업과 항해, 육상교통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선사했다. 이러한 발전은 다시 산업의 확장에 영향을 끼쳤다. 그로써 부르주아지는 산업과 상업, 항해, 철도가 확대되는 만큼 성장하고 자본을 늘렸을 뿐 아니라 중세부터 내려오던 모든 전통적인 계급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근대 부르주아지가 생산 및 교환 방식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련의 기나긴 변혁 과정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부르주아지의 이런 발전 과정에서는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진보도 함께했다. 봉건 연주 지배하에서는 피어갑 계층이던 부르주아지가 코민에서는 무장한 자치연합체였고 어떤 곳에서는 독립한 도시공화국의 주민이었고 어떤 곳에서는 군주국 내의 납세 의무를 진 제3신분이었으며 그 뒤 매뉴팩처 시기에는 신분제 왕정이나 절대 왕정에서 귀족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했고 거대 군주국에서는 국가를 떠받치는 주요 토대였으며 그러다 마침내 대공업과 세계시장이 형성된 근대적 대의국가에서는 독점적인 정치 지배권을 획득했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의 국가 권력은 전 부르주아 계급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관장하는 전담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지는 역사에서 고도의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배권을 획득한 부르주아지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목가적인 관계를 모두 파괴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상전에게 묶어놓은 온갖 봉건적 속박의 끈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고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나라한 이익과 냉정한 현금 계산 외에 다른 어떤 끈도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신앙적인 열정과 기사도적인 감격, 그리고 소시민적 우수에 담긴 성스러운 전율을 이기적 타산이라는 차가운 물속에 넣고 익사시켜버렸다. 거기다 개인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해체했고 정당하게 획득해서 문서로 보장한 무수한 자유들 대신 인면수심의 상업적 자유 하나만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종교적 정치적 환상들에 가려진 기존의 착취를 노골적이고 파렴치하고 직접적이고 인정사정 없는 착취로 대체한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지금껏 경건한 경외심으로 존경받아온 모든 직업들의 성스러운 후광을 지워버린 것과 동시에 의사와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들을 자신들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임금 노동자로 만들었다. 또한 가족 관계 내의 가슴 뭉클하고 감상적인 베일을 찢어버린 뒤 가족 관계를 순전한 돈의 관계로 돌려놓았다. 부르주아지는 반동 세력이 중세 때 그렇게 경탄하던 잔인한 힘의 표출이 어떻게 나태하기 이를 데 없는 게으름뱅이 생활로 보상받았는지를 폭로했다. 인간 활동이 실로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도 그들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수로, 고딕의 대성당과는 전혀 다른 기적을 일구어냈고 민족 대이동이나 십자군과는 전혀 다른 원정을 수행했다.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를 개혁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생산관계, 더 나아가 사회관계 전반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반면에 이전의 모든 산업 계급들에는 낡은 생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생존 조건이다. 지속적인 생산 혁신, 모든 사회적 상황의 부단한 뒤흔듦, 영구적 불안과 동요가 부르주아 시대를 이전의 모든 시대와 구분짓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녹슬 만큼 확고한 관계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과거의 존귀한 관념과 가치관은 모두 해체되고 새로 형성된 것도 미처 자리를 잡기 전에 낡은 것이 되고 만다. 신분 질서와 관련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성스러운 것은 모두 모독당하며 마지막으로 인간들은 자기 삶의 실제 상황과 남들과의
상호관계를 좀 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도록 강요당한다. 상품 판매고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욕구가 부르주아지를 전 세계로 내몬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 둥지를 들고 본거지를 넓히고 연결망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의 수출을 통해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으로 조직한다. 또한 반동 세력에게는 무척 비통한 일이겠지만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던 산업적 토대까지 허물어뜨린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지켜온 민족적 산업은 파괴되었고 지금도 날마다 파괴되고 있다. 이 산업은 새로운 산업, 즉 자국의 원료가 아닌 아주 먼 나라에서 들여온 원료를 가공하고 그렇게 가공된 제품을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소비하는 산업에 밀려나고 있다. 이 새로운 산업의 도입은 모든 문명 국가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만으로 충족되던 과거의 수요 대신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이 수요들을 채우기 위해 먼 나라와 이국적인 기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들어온다. 한 지방이나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던 완결적인 자급자족의 옛 문화는 사라지고 이제 국가 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상호 의존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물질적 생산뿐 아니라 정신적 생산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별 국가의 정신적 산물은 공동 재산이 되고 국가적 한계와 배타성은 점점 불가능해지며 한 국가나 한 지방에서 생산된 많은 문학 작품이 세계 문학으로 바뀌어 간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생산수단의 급속한 개선과 한없이 편리해진 교통수단을 통해 가장 야만적인 나라까지 포함해 모든 국가를 문명으로 끌어들인다. 그들 상품의 저렴한 가격은 중국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야만인들의 끈질긴 외국인 혐오증까지 항복시키는 강력한 대포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국가들에 파멸하고 싶지 않으면 부르주아적 생산 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이른바 문명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스스로 부르주아가 되라고 윽박지른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켰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들었고 농촌에 비해 도시 인구를 크게 늘렸으며 그로써 인구의 상당 부분을 농촌 생활의 백지 상태에서 구해냈다.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미개국과 반미개국은 문명국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민은 부르주아 인민에 동양은 서양에 종속시켰다.